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과연 지미 카터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카터 전 대통령 시절의 인질 구출 작전은 엉망진창으로 전개된 끝에 참담한 실패로 끝났지만 바이든은 깔끔하게 인질을 구해낼 수 있을지 내년 미 대선과 관련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자랑하는 특수부대 델타포스의 명예 회복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가장 신경 쓰는 사안은 인질입니다. 확전을 막아 중동 정세가 안정되는 것이 미국 국익에 중요한 문제지만 동시에 인질 구출도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미국인 인질의 무사귀환 여부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당락을 가를 주요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민간인 220여 명을 납치해 인질로 삼았습니다. 이 중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외국 국적이 13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20일 하마스가 미국인 인질 2명을 석방했지만 아직 많은 미국인이 억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질 석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최근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내년 재선 도전에 나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1980년 재선에 실패한 카터 전 대통령과 닮은 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악시오스는 그중 대표적 공통점으로 미국인이 외국에서 인질로 붙잡혀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카터가 대통령이던 1979년 11월 이란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에 시위대가 난입해 60여 명의 미국인을 인질로 잡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후 미국과 이란은 첨예하게 대립했고 미국은 협상 가능성이 없어지자 1980년 4월 인질 구출을 위해 독수리 발톱 작전을 전개합니다. 하지만 델타포스가 사실상 첫 실전에 나선 이 작전은 시작부터 엉망이었습니다. 헬기가 모래바람에 휘말려 엉뚱한 지점에 착륙하는가 하면 우여곡절 끝에 이란 땅을 밟은 특수부대가 민간 버스와 맞닥뜨리는 차마 웃지 못할 상황마저 발생합니다. 이 와중에 헬기 한 대는 정비불량으로 고장까지 났습니다. 결국 모든 계획이 뒤엉키며 델타포스는 인질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작전을 포기하고 맙니다. 미국의 굴욕은 단지 작전 실패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귀환을 서두르던 중 수송기와 헬기가 충돌해 8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나머지 승무원과 대원은 탈출에 성공했지만 일부는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독수리 발톱 작전은 이렇게 참담하게 끝이 났는데요. 미군의 이런 허술한 모습에 이란조차 어이없어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카터 대통령은 무능의 이미지가 씌워지며 국민 신뢰를 잃었습니다. 반면 군사력 강화를 주장해온 공화당 대선 후보 로널드 레이건은 인질 구출 실패를 맹비난하며 인기를 확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그해 11월 대선에서 카터는 레이건에게 크게 패하며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팔레비 전 국왕의 미국 내 자산을 돌려받기로 하고 이듬해인 1981년 1월 20일 인질을 석방했습니다. 이날은 레이건의 대통령 취임식 날이었습니다. 레이건 측이 인질 억류 당시 중동 국가들과 접촉해 이란이 인질 석방을 미 대선기로 미루게 해달라는 공작을 벌였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질 문제가 대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방증입니다. 한편 43년 전 인질 구출 작전에서 수모를 맛본 델타포스가 현재 이스라엘에 배치돼 있는데요. 구체적 임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질 구출과 관련해 이스라엘군과 공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질 석방 협상 결과에 따라 투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교전을 3일간 중단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질 석방 협상 때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에 밀리는 등 궁지에 몰린 바이든이 인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미국 유권자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튜브였습니다.